부동산 하락장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 저 남자 얼굴에 찰떡 아이스를 문질렀네 에서 저 남자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구입니다. 찰떡 아이스라는 떡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30살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에 하얀 가루가 붙어 있는데 이걸 먹다 보면은 막 그 가루가 입 주변에 묻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자주 사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제 자녀에게 사주고 있네요. 그런데 제 얼굴이 왜 찰떡 아이스 가루를 문지른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선크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선크림 소홀하면 안 돼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꼭 바르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잘 안 바르시는데요,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바람인데요, 바로 희망퇴직의 바람입니다. 보통 은행이나 증권가 같은 곳은 희망퇴직이 이게 정기적으로 늘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IT 업계까지도 희망퇴직이 늘고 있어요. SK, 포스코, 한화, 신세계, LG, 롯데, 삼성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소득의 감소는 퇴직자의 증가, 그 의미는 실업률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희망퇴직이 일부 기업들에서만 일어나고 그렇게 끝난다면 자산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겠는데요. 이 희망퇴직이 동종 업계로 퍼져나가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그리고 또 중소기업까지 번지게 되면은 그때 자산시장에는 무조건 영향이 있습니다. 현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요즘 분위기 어떠냐? 누구는 지금 최악이다,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라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는 10년 넘게 희망퇴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나도 대상이 될 것 같다. 또 누구는 늘 해왔던 거다. 이 시기만 지나면 또 잠잠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당연히 업종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다 다르겠지만, 과거에 정기적으로 해왔던 희망퇴직 권고사직의 규모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21년도와 22년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이 있고 전혀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사실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반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실업률의 증가가 현실화가 된다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을 두 가지 세워볼게요. 첫 번째 가설은 실업률이 증가해서 매매가 전체가 떨어진다. 두 번째 가설은 실업률이 번지지 않고 해당 회사들에만 국한되어서 희망퇴직이 진행된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실업률이 증가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저는 최대 낙폭이 2023년 1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로는 더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누구는 2015년, 2017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사비 증가와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업률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보다는 실업률에 의한 하락장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 희망퇴직이 몇몇 회사들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실업률에 별 영향이 없더라.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이어지다가 수요 공급과 전세가의 방향, 그리고 심리에 따라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중간급지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정도의 상승을 하겠고요. 좀 상급지로 여겨지는 곳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뒤숭숭한가요? 아니면 평소랑 뭐 비슷비슷한가요? 여러분의 회사 분위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락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이 엄청 많으면 전세가가 내려가서 시세도 자극할 수 있는데, 공급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 시세조차 지금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 공급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출이자가 버티기 힘든가? 이것도 아닙니다. 뉴스에는 영끌족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사실 영끌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집주인들이 급한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집주인들은 별로 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상급지일수록 더 느긋합니다. 반대로 하급지, 전혀 오르지 않은 곳의 집주인들은 빨리 갈아타기로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급지의 집주인들은 조금 급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급지의 시세는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문화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살까요? 기다릴까요? 이건데요, 저는 사실 시기를 정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각자의 종잣돈과 시급성이 다 다르고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좀 예측을 해보자면
번째는 대기업의 희망퇴직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게 중견 중소기업으로까지 퍼져갈지, 이거를 예측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하락기이건 상승기이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시점에서 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장이 끝나고 남들 반등할 때는 내 물건도 같이 반등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번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같이 고점에 샀는데 누구는 거의 회복했고 누구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거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카페나 공원에 가서 올해는 나는 잘 살았나,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그 카페나 공원에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